오늘이 3월 17일, 이제 춘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이 춘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죠. 그런데 지난 6일, 거의 일주일, 7일 가까이 미세먼지가 아주 최악의 상태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미세먼지를 갖다가 중국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이 밉다고 해도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해가지고 거기다 덤태기를 씌우면 안 되는 거죠. 전에 내가 그 중국발이라는 미세먼지를 확인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기상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논문도 읽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들도 읽고 결론 제가 내렸죠. 중국발 아니다.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황사 문제예요. 과거에는 중국이 인조 미세먼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주 그러니까 70년대 중국이 아직 개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중국의 산업이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당연히 미세먼지를 만들 만한 그런 시설이 없었죠. 내가 그 중국 처음 갔을 때가 90년도일 거예요. 중국이 아직 한국하고 수교하기 전에 그때 갔을 때 베이징에서 어마어마한 장면을 봤죠. 뭐냐? 출퇴근 시간에 대로가 자전거로 꽉 찼던 그런 광경을 봤어요. 하여간에 그 어마어마한 자전거 행렬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라는 게 중국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나올 리가 없고 공기가 깨끗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공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중국이 개방하고 중국을 갖다가 세계 공장으로 모든 그 생산 시설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뭐 소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 하는 그러한 제조 강국들이 전부 중국에다 공장을 세우고 중국 노동자를 이용해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팔았죠. 처음에는 이제 OEM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로 이제 그 선진국의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의 생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중국의 노동자를 고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그 회사의 브랜드 이름을 붙여 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다가 중국 자신이 제조업을 키워 가지고 자기네 브랜드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얼마 안 가서 그 선진국에서 하는 그 제조업을 다 따라 먹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이제 중국 자체 제조업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그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그 공장을 갖다가 유지하는 그 이제 전력 같은 것을 석탄으로 화력 발전으로 이렇게 충당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공기질이 대단히 나쁘니까 그 나쁜 공기들이 틀림없이 이제 바람에 실려서 서쪽으로 편서풍을 타고선 한국에 온다고 이런 생각을 했죠. 거기다 플러스 그
인조 제조, 그 인조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황사라는 현상이 있었어요. 황사라는 현상은 이건 자연 현상이에요. 항상 보면은 어마어마한 황사 태풍이 일어가지고 그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중국의 고비 사막이나 하여튼 몽골의 그 사막들에 있는 그 황사를 3,000에서부터 5,000m까지 상공으로 띄워버려요. 이러한 그 황사가 일어난 거는 뭐 항상 그랬던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그 황사가 조선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5,000m 그런 상공으로 올라가면은 소위 제트 기류라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빠른 속력으로 그 기류가 흘러요. 그런 데를 그 미세먼지 그 황사가 그 실리게 되면은 이거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리조나, 심지어 콜로라도에까지 그 황사가 관측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단히 고밀도의 황사가 그 중국의 몽고 지방의 사막에서부터 3,000에서 5,000m 높이의 기둥을 만들어 상승시켜 가지고 제트기를 타 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거예요. 그거하고 지상에 생기는 미세먼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상학이라는 거 또는 그 유체, 기체 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전에도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오죽하면 하이젠버그라는 그 유명한 양자역학의 그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신을 만나면 두 가지 묻겠다. 하나는 상대성 이론과 하나는 난류에 대한 질문이다. 상대성 이론에 대한 질문은 신도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난류에 대해서는 신도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즉 난류의 문제는 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학문인데 이걸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소위 미세먼지 때문에 이 기상학 그거에 대한 그 소위 미세먼지라든가 스모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 블로그에도 썼지만은 그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그 높이는 100m에서 15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유명한 런던 포그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그 1950년대 런던 포그 이야기도 제가 이제 읽었어요. 그때도 결국 이제 지상에서 만든 건데 그 주로 싸구려 연료인 유황이 많이 섞인 그러한 그 석탄을 난로로 쓴 것이 이게 주로 그 스모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항상 겨울이면은 그때 미세먼지 생긴 것도 아마 런던 포구도 아마 겨울일 거예요. 겨울이면 엔티사이클론이라는 그런 그 기상현상이 자주 일어나요. 사이클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태풍이라고 쓰는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 부르는 게 다른데 태풍은 엄청난 저기압이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태풍의 눈은 그 압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압력이 얼마나 낮냐에 따라 가지고 태풍의 등급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그 속으로 몰려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근데 안티 사이클론이라는 거는 그 반대 현상이에요. 그 회전하는 그 중심이 고기압이에요. 그게 높은 고기압이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런던 상공에 이렇게 자리 잡을 것 같으면은, 위가 고기압이 될 것 같으면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서 발생한 그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그냥 밑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 고기압에 눌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확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떼는 그런 그 연료에 그 황산이 주로 있으니까 그 황산,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화학적인 물질 합쳐가지고 소위 그 호흡기에 해로운 물질들이 꽉 지상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엔티사이클론의 고기압에 의해 가지고 눌려 있기 때문에 퍼질 수가 없어요. 그 퍼진다는 물리학에서는 확산이라고 해요. 디퓨전. 그 디퓨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디퓨전이 일어나면 두 가지가 있어야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 하나는 그 흐름이, 유체가 어떻게든지 흐름이 난류가 돼야 돼요. 난류가 되면은 그것이 섞여 버리는데, 라미나 프로라고 해가지고 바람이 아주 낮은 조금밖에 불지 않으면 주로 층이 같이 흘러요. 그걸 측류라고 해요. 한글 말로는 측류라고 그러고 라미나 프로라고 그러는데, 이 라미나 프로가 있으면은 그 공기가 섞이질 않아요. 그건 같이 움직여요. 미세먼지가 있든 미세먼지가 같이 움직이는데, 지상에서는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요. 지상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 흐르면 그 간 끄트머리에 모여가지고 압력이 증가할 것 같으면 다시 거꾸로 흐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지표면에서의 바람을 보면은 방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극히 조용한 날에는 바람이 아주 잔잔하죠. 그러면 섞이지 않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류가 일어나 가지고서는 미세먼지가 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서 고기압이 누르고 있으면은 그 미세먼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은 구판고, 즉 다시 말해서 그 바람의 세기하고 그 다음에 소위 그 고기압이 꽉 누르고 있는 높이, 그걸 역전층이라고 그러는데, 역전층하고 곱해가지고 소위 그 믹싱 하이트라고 해서 혼합 고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런던 포구 때에도 그 믹싱 하이트라는 것이 불과 한 150m 정도의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런던에서도 윈블던 하이트라고 해서 조금 고지대가 있어요. 그 200m가 안 된다는데, 그 그 윈블던 하이트라는 조금 좀 언덕에 올라가서 보면은 푸른 하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그리고 많은 그 스모그 사진들 볼 것 같으면은 그 스모그 사진 보면은 그 고층 건물들의 꼭대기는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층 건물보다 밑에 생기는 그러한 그 층이 그게 믹싱 하이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작은 정말 저감 며칠치 해가지고 조금씩 밑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그게 퍼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아마 그 일주일 서울의 대기도 아마 그 역전층이 아마 200~300m
그런 거 아니었나. 어떤 때 우리가 그 롯데타워를 보면은 롯데타워 꼭대기가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롯데타워가 한 500m가 좀 못 되죠. 거의 450인가 막 그 정도인데 아마 역전층이 그 밑에 생성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뿌옇게 보여요. 뿌옇게 보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역전층 밑에 있고 믹싱 하이트, 즉 호나 고도 밑에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확산을 못 해가지고서는 그 롯데타워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끔 그 조금 내가 보는 위치가 좀 깨끗하다든가 하면은 그때 그 믹싱 하이트보다 높은 롯데타워의 꼭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보 말은 안 하지만은 다 그 역전층, 풍속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다음날 그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도 그 미세먼지가 다음날 아주 그 강하게 나타날 거라 할 때는 저감 조치를 취하죠. 자가용차, 특히 그 디젤이나 휘발유차 가지고 말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대중교통 이용해달라고 이런 거 하고 하는 것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즉 기상 상태가 역전층이 매우 낮아가지고 또 바람도 많이 일지 않기 때문에 터비런트 프로우도 없고 또 대류도 안 생기고 해서 지표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들이 더 확산되지 못해서 많이 쌓일 거라 해서 예측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중국에다 갖다 대보세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이런 지표상에서부터 200~300m예요. 기껏해야 200m.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 그 베이징 사진을 찍은 거 있어요. 보면은 그 스모그가 깔려 있는 그 층이 고층 건물 그 상부 한 7부 정도 되는 데에서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 밑에는 뭐 말할 것 없이 나쁜 공기질이지만 그 위는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전층 위의 대기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표에서 중국의 지표에서 생긴 혹은 뭐 공장에서 혹은 집에서 땔감으로 뗀 그런 그 연기라든가 매연 같은 것들이 결국 그 이상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도시의 공기질이 나쁜 건데 만약에 그 제트 기류가 있는 황사 같은 것이 이제 관찰되는 그 3천 내지 5천까지 올라가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믹싱 하이트가 그만큼 높다는 거고 3천, 5천 그 정도 되면은 중국도 지표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는 다 확산돼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것이 한국에 넘어오려면은 최소한 편서풍이 있는 2천, 3천 미터 높이의 상층까지 미세먼지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다 확산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의 미세먼지가 아무리 세게 그렇게 미세먼지 표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건 지표상의 미세먼지예요. 그 3,000m 올라가면 풍향이고 뭐고 다 달라요. 밑에는 거의 바람이 안 불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미세먼지가 쓴다면 거기도 또 역시 지표상에서 미세먼지가 바람이 불질 않고 있고 거기에 또 한 200m 수준의
혹은 기껏해야 300m 정도의 역전층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거기에 밑에 있는 층이 서해를 넘어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만약 서해까지 진짜 어떤 방법을 해서 온다 하면은 그럼 다 퍼져버려요. 서해가 얼마나 넓은 지역이에요. 서해에서는 뭐 어선도 있고 뭐 다른 배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양의 그 미세먼지를 바다에서는 생산 안 하거든요. 그럼 거기는 깨끗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를 건너 오려면은 미세먼지가 다 확산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소위 이걸 물리에서는 수송 이론이라고 그래요. 트랜스포트 티어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수송 이론에 대한 기본도 모르고 터비란스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믹싱 하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인버전 레이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편서풍이 있다. 중국에 미세먼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타고서 한국에 미세먼지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요. 내가 제일 무식의 극치는 손석희 같은 사람. 손석희가 그 전에 방송할 때 미세먼지 예보를 하면서 무슨 미세먼지 중에서 이제 초미세먼지가 약하고 뭐 좀 큰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이게 뭐 황사가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뭐 북풍이 불어서 쓸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북풍이 불었다고 생각해요. 북풍이 불어가서 미세먼지 쓸어버리게. 북풍이 불으면은 바람이 불면 터비넌스가 일어나가지고 섞여가지고 그 다음에 위로 확산했다는 얘기고 옆으로 확산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쓸어버렸다 그래요. 그럼 어디로 쓸어버려요? 남쪽으로? 남해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쓸어보면 거기 다 미세먼지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맥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얘기도 언젠가 한 거에서 자기 수포자라고. 수포자라는 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말이죠. 그 수포자라는 게 나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수포자. 자기가 수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수포자 하면 수학을 포기했다는 얘기고 수학을 포기했으면 물리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리도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면서 북풍이 부르니까 미세먼지들 남쪽으로 쓸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요. 손석희쯤 되면 대부분의 일반 대중은 이 사람이 이런 정도 얘기하면 이건 사실이라 이렇게 믿죠. 그 무식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냥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밉고 나도 뭐 중국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해도 과학적 사실은 과학적 사실이고 미운 건 미운 거고 그건 구별해야 돼요. 그렇게 자꾸 섞어가지고서 미운 데다가 그냥 그거 덮어 씌워버리면은 그래도 미세먼지 절대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예측도 하고 다음날 뭐 미세먼지가 뭐 어쩜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황사하고 미세먼지, 인공미세, 그 엔트로지닉 폴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만든 오염 물질은 100m 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100m 밑에 기상 현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바람이 없어요. 다 이쪽으로 흐르다가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가 뒷바람이었는데 또 돌아올 때도 또 뒷바람이다. 그럼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렇게 방향이 순식간에 자꾸 바뀌어요. 어디 모일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어디를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불 수가 없잖아요. 가끔 보면 거기 어딘가가 압력이 증가해가지고 거꾸로 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바람은 지표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야지 적어도 3,000에서 5,000 올라가야지
제트 기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짜뉴스를 자꾸 버티면서 미운 중국에다가 합쳐가지고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